지금 여러분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대상이 밥이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바로 시장에서 매일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부분을 그냥 버리고 마는 그것입니다. 올해서 35년 동안 내과 의사로 진료하며 환자들을 돌봤고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동네 시장을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관찰했습니다. 걸음이 안정적이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장바구니에는 항상 색깔이 선명한 채소들이 가득했고 반대로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걸음이 불안정한 분들의 장바구니에는 주로 배추나 무만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3% 이상이 체내 콜라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며 65세가 되면 40세 때에 비해 콜라겐이 무려 40%나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뼈를 단단히 지탱하는 철근이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스프링과 같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몸은 철근 없는 건물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부담도 적은 8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콜라겐을 파괴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텐데 뒤로 갈수록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음악 많은 분들이 김 박사님, 저는 계란과 생선, 고기를 잘 챙겨 먹는데 왜 관절이 계속 아픈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재료는 갖춰져 있지만 일꾼과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벽돌과 시멘트는 준비해 놓았는데 벽돌공과 흙손이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죠. 콜라겐 합성에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8번째 채소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곁들이 채소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영양이 꽉 찬 보물입니다. 선명한 붉은색과 아삭한 식감으로 접시 한쪽에 장식처럼 놓이곤 하지만 이 채소 반 개만으로도 하루 필요 비타민 C의 1.5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바로 붉은 피망입니다. 지난해 겨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정경수 어르신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 숨을 고르며 멈춰 서시더니 저를 보시고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김 선생님, 이 무릎이 겨울만 되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요. 약도 여러 통 먹어봤지만 소용없네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평소 채소는 좀 드시나요? 무나 배추는 매일 먹죠. 그럼 붉은색이나 노란색 같은 색깔 있는 채소는요?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그건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60세 이상 분들에게 더 필요한 채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붉은 피망 반 개 정도를 생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채 썰어 나물에 섞거나 간식처럼 한 입씩 드셔도 좋다고요. 2달 후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걸어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무릎이 정말 안 아파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톱이 빨리 자라요. 예전에는 잘 부러졌는데 요즘은 튼튼해져서 자주 깎아야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붉은 피망의 풍부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들을 모아 단단하고 탄력 있는 콜라겐 섬유로 엮어주는 핵심 요소죠. 20년도 더 된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C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뼈 밀도가 평균 15에서 20% 높았고 걷는 속도도 빠르며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붉은 피망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첫째, 가능한 한 생으로 드세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해 익히면 절반 이상 손실됩니다. 채 썰어 샐러드나 나물에 섞거나 그대로 베어 먹어도 좋습니다. 둘째, 부득이 볶아야 한다면 조리 마지막 30초에만 넣으세요. 그래야 비타민 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 한 스푼이나
견과류 몇 알을 곁들이면 피망 속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지방이 있어야 지용성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7번째 채소는 어린 시절 추억 속에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먹으면 힘이 쑥쑥 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시금치의 진짜 강점은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철분이 아닙니다. 철분 흡수율이 낮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60세 이후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5세 이경자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 산책 중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세수하기도 전에 의자에 주저앉아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냥 나이 탓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어머님, 매일 아침 따뜻한 시금치 달걀국 한 그릇 드셔보세요. 조리도 간단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난 어르신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옆집 아주머니들이 제 걸음걸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해요. 이 변화의 핵심은 마그네슘입니다.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지만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신경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는 있는데 일꾼이 없는 상황과 같죠. 2018년 생체밀양원 소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은 고령자는 관절 결합 조직 탄성이 좋고 통증과 염증 발생률이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시금치는 그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비타민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고 올리브유를 약간 뿌리면 마그네슘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익혀 먹을 때는 조리 마지막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경자 어르신처럼 시금치 달걀국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시금치는 철분이 아니라 관절과 신경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충전소입니다. 하루 한 그릇의 따뜻한 국이 아침에 휘청거림을 줄이고 삶의 리듬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재료는 충분히 갖췄는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흔한 3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채소를 너무 오래 익히는 습관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야채를 푹 삶아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 피망을 10분 이상 끓이면 비타민 C가 80% 이상 사라집니다. 생으로 먹거나 꼭 익혀야 한다면 마지막 30초에만 넣으세요. 두 번째,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피망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유 없이 먹으면 흡수율이 5% 미만이지만 올리브유 한 스푼만 더하면 70%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 한두 번 먹고 바로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이제 몸속 염증이라는 쓰레기를 치우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재료를 넣어도 염증이 있으면 콜라겐이 계속 파괴됩니다. 다음에 소개할 채소들은 몸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5번째 채소는 십자화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콜라겐 합성을 돕는 동시에 몸속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8가지 중 유일하게 2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채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흔해서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의 회복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조경수 선생님은 은퇴한 화학 교사셨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부어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힘들어 하셨죠. 매일 브로콜리를 찐 것으로 드시라고 권했더니 2달 후 김 박사님,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설포라판은 콜라겐을 생산하는 섬유아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관절 속 산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집을 짓는 동시에 청소까지 하는 청소부 같은 역할입니다. 2020년 세포생리학 저널 연구에서도 설포라판이 손상된 연골 회복과 염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콜리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찜기에 3에서 5분만 쪄서 설포라판을 최대한 보존하세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리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볶을 때는 마지막 30초만 가열하세요. 추가 팁 하나, 브로콜리를 다 먹은 후 겨자 가루를 살짝 뿌리면 설포라판 활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채소는 혈관을 뚫어 영양소가 관절까지 제대로 도달하게 돕습니다. 걷다가 종아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분들, 그 원인은 종종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80세 가까운 임병호 어르신은 젊었을 때 항구에서 짐을 나르던 힘센 분이셨지만 최근 몇 년간 시장까지 500m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중간에 여러 번 쉬셔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비트 주스 반 컵을 드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후 다리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비트의 질산염은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비트 주스를 섭취하면 하체 혈류가 20% 증가하고 걷는 힘과 지속 시간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비트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좋고 주스는 무가당으로 직접 갈아 드세요. 샐러드에 넣을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곁들이면 질산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하루 반개 1개 정도가 적당하며 처음 드시면 소변색이 붉어질 수 있는데 이는 천연 색소 때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채소는 겉보기 미끌거리지만 콜라겐 합성을 강력히 돕는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하며 단순한 반찬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육지 채소에서는 거의 얻을 수 없는 희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4세 손종이 어르신은 손발이 차고 근육 경련이 잦으며 상처 회복이 느리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소량의 김을 드시라고 권했더니 2달 후 손발이 따뜻해지고 경련이 사라졌으며 갑상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조류의 요드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고 망간과 아연은 콜라겐 조립에 필수적입니다. 국제생체고분자학회 연구에서도 미역의 후코이단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염증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섭취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나트륨 적은 제품을 골라 국이나 샐러드에 넣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하며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두 번째 채소는 자가 회복 시스템을 깨우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글루타치온이 풍부해 산화 스트레스를 막고 결합 조직을 보호합니다. 부산의 62세 김현숙 씨는 무용 강사로 활동하다 무릎 통증으로 무대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일주일에 3-4회 아스파라거스를 권했더니 2달 반 만에 다시 춤을 추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자유 라디칼을 제거해 콜라겐 구조를 지키고 비타민 K와 엽산은 뼈 건강과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또 프리바이오틱 섬유로 장내 흡수를 개선합니다. 5분 이내로 찌거나 구워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마지막 1위 채소는 고수입니다. 접시 장식으로 밀려나기 쉬운 그 고수가 가장 강력합니다. 비타민C는 귤보다, 비타민 K는 브로콜리보다 많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1세 정기훈 어르신은 손끝 저림과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고수를 조금씩 드시라고 했더니 석 달 후 통증이 사라지고 계단 오르내림이 편해졌습니다. 고수의 비타민C, 아피게닌, 글루타치온은 콜라겐 합성과 보호, 회복을 동시에 돕습니다. 2022년 한국영양학 연구에서도 비타민 C 충분 섭취 시 관절 유연성과 콜라겐 두께가 높았습니다. 고수는 잘게 썰어 반찬, 국, 샐러드에 얹어 드세요.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이 8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황금 조합 3가지, 붉은 피망 플러스 시금치 플러스 올리브유 브로콜리 플러스 마늘비트 플러스 고수 플러스 레몬즙 2가지 조합만 선택해 번갈아 드셔도 한 달 만에 변화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통증과 뻣뻣함은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구조 신호입니다. 콜라겐이 30에서 40% 손실된 상태라는 경고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35년 진료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식탁의 채소가 삶을 바꿉니다. 간단한 30일 콜라겐 재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비타민C 채소, 피망 또는 고수, 메초록 채소, 시금치 또는 브로콜리, 추가 비트나 해조류 중 하나 선택조합 실천한 달 후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가장 감동적인 세 분의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채소 효과를 2배로 만드는 간단한 움직임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루 한 끼, 한 입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을 되찾아갑시다.